오리엔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란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오리엔트는 우리에게는 꽤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리엔트는 동쪽 방향 또는 태양이 뜨는 동쪽을 의미하는 라틴어 오리엔스의 영어식 표현으로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는 로마의 동쪽을 나타내는 지역명으로 사용되었으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그 자리를 차지한 오스만 제국을 폄하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스만 제국과 유럽 국가들은 서로 원수 보듯 미워했는데 당시 기록에 오스만과의 전쟁을 오리엔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마치 우리가 게다를 신은 누구는 쪽발이, 남학신 신은 누구는 딸깍발이 하듯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이죠. 대항해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넓어진 세계관은 이스턴이라는 영어식 표현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 민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오리엔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이버에 오리엔트를 검색해보면 대체로 기원전 334년부터 기원전 323년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을 오리엔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정복에 나설 때 라틴어인 오리엔스라는 단어는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 문명과 연관시켜 이집트와 서아시아 지방에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알렉산드로스가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번성했던 문명으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특정하여 오리엔트 문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엔트란 지역명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결합하여 오리엔트 문명이란 학설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리엔트라는 용어를 두고 우리나라와 서양권 국가들이 이렇게 다른 문화적 괴리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19세기 중반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극심하던 시기로 식민지로부터 문화대 약탈과 함께 시작된 근대 고고학이 자리잡은 시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을 유럽 역사의 시작으로 본 서양 학자들은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정복전쟁을 주목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전쟁으로 넓어진 영토에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일반인들이 직접 이주하여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그리스 박테리아 왕조와 인도 그리스 왕조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스스로를 헬레라고 불렀는데 헬레인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에 자신들의 문화를 퍼뜨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는 의미로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름 짓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323년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멸망한 기원전 31년까지 약 300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시기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용어는 독일의 역사가인 요한 드로이젠이 1833년 그의 저서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을 오리엔트라 하며 정복한 땅에 그리스적 사고와 정신이 포함된 그리스 문화가 식민 지배를 통해 전파되고 융합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욕을 먹을 만한 주장이었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을 미워하던 유럽에서는 오리엔트를 정복하고 식민지화했다는 그의 주장이 인기를 끌어 수많은 파생 이론을 만들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시간이 흐른 후 꽤나 논란이 일었는데 그 중심에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함께 오리엔트라는 지명에 대한 역사적 고증 없이 급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리엔트라는 단어의 기원은 로마 제국 시절 사용된
라틴어 오리엔스를 기원으로 하며 그 뜻은 동쪽 방향 즉 동방을 뜻하는 단어이며 태양이 뜨는 곳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오리엔스, 왼쪽은 옥시덴스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해 뜨는 동쪽을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 그리스는 가장 가까운 오리엔스이며 좀 더 멀리 본다면 지중해 연안이 될 것입니다. 오리엔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리스는 오리엔스의 일부분이었던 것이죠. 오리엔스란 지명은 기원전 66년 폼페이우스가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정복하고 오리엔트 속주로 했다는 기록에 처음 등장합니다. 서기 117년 고대 로마 제정시대의 행정문서를 보면 보라색 부분이 원로원 속주이고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황제 직속의 속주를 나타내는데 이때 속주 이름에는 오리엔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제2 시절에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2명의 황제가 다스리고 그 밑에 총 12개의 관구를 두고 다시 그 밑에 속주를 두는 지방행정제도로 개편됩니다. 동쪽 땅을 오리엔스라 명명하고 디아클레티아누스가 다스렸으며 서쪽 땅을 이탈리아라 명명하고 막시미아누스가 다스렸는데 오리엔스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사망한 후 동서로마로 분리될 때도 오리엔스는 동로마를 상징하는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후 제국의 중심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고 한동안은 세력을 유지하지만 곧 이슬람 세력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콘스탄티노스 7세가 저술한 동방 및 서방의 테마에 대하여라는 기록에서 쪼그라든 제국의 영토를 다시 분할하는데 이때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세계관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땅이 오리엔트라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데 그리스와 오리엔트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헬레니즘을 설명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19세기 서양학자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설명하기에 오리엔트 문화를 차용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그 실체를 검증하지 못하여 정설로 자리잡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엔트 문명이 정설로 자리잡은 묘한 케이스입니다.